이렇게 이벤트도 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이야기도 전해드리도록 하죠.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육아맘님들이 네. 조금 집에서 편히 쉬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또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이 어디 뭐 유치원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다 보니까 더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같이 매일 동네 TV 보시는 거 좋습니다. 조기 교육이죠. 네. 아이들도요? 네. 그래서 같이 그래도 집안에 계신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경제는 놓치면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오늘 저희가요, 육아맘님들이 좀 힘들어질 만한 이야기라고 했는데 사실 전 국민들이, 전 세계인들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힘들고 피해를 보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잖아요. 다시 네. 4차 대유행이 번질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로 인해 오늘 주식시장에서도 눈에 띄게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좀 뜨거웠죠. 네, 다시 부각받는 언택트주 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맞아요. 게다가 오늘 삼성전자 실적 그렇게 잘 발표해놓고 이게 뭡니까? 네, 그러니까요. 네, 가뜩이나 좀 짜증나는 뉴스가 많다 보니까 시장이 지수는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잘 버티는 쪽은 코스닥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장 분위기는 딱 대형주는 일단 킵해놓자. 네. 하지만 시장에서 돌아가는 쪽은 중소형주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계속 기회 요인들을 찾겠다라는 분위기는 아무것도 다 못하겠으면 어떻게 보면 할 게 없는데 네. 움직이는 쪽이 있다 보니까 조금 기회는 숨통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오늘 시장 분위기는 언택트 쪽 다시 3차 대유행 때 이어졌던 종목들이 다 부각을 받는다라는 관점 쪽에서 네. 이어지고 있는데 하지만 또 반대로 경기 민감 관련된 보통 이제 리오프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CNBC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경기 민감주 그리고 또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은 약한 모습들이 오늘 또 차별화가 이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저희 6개월 전에 이제 3차 대유행 당시에도 주식시장에서의 반응이 있었는데 네. 그때 어떤 섹터들이 상승했는지 알면 이번에도 좀 대처하기 쉽지 않을까요? 뭐 다 아시는 종목들일 겁니다. 워낙 1차, 2차, 3차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확진자 수와 함께 당연히 또 의미 있는 숫자까지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또 움직이는 변화죠. 그러다 보니까 치료제, 백신, 진단키트 3종 세트 관련된 쪽은 오늘 다 일단 시세가 또 같이 이어지는데 그래도 음봉인 종목들이 덜어 있죠. 그러던 관점 쪽에서 그래도 또 강했던 뭐 시젠이라든가 휴마시스 이런 네. 종목들이 눈에 띄고요. 또 재택 관련주 쪽에서는 R소프트, ECS 관련된 쪽들 눈길이 가고 그래도 빼놓을 수 없는 게 네이버 카카오죠. 이런 때는 그래도 우리가 대장이었다라는 쪽도 다시 오늘 부각을 받는다고 보여집니다. 백신 치료제 관련주와 재택 관련주 그리고 인터넷주 이렇게 꼽아주셨는데 이번 4차 유행에도 그럼 지난 3차 유행하고 좀 비슷한 흐름을 보일까요? 좀 변화가 있을까요? 개인적인 의견이 조금 더 앞서서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은 네. 일단 백신 코로나19 백신 관련된 쪽은 저는 포스트 코로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면이 일단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진행이 되면서 가장 압박을 받는 게 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또 강화되는 부분들 때문에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보다 보니까 18시 이후에는 2인밖에 못 모이는 쪽으로 만약에 제일 강화되게 되면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고 뭐 22시에는 모든 게 제한되고 하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걱정이지 오히려 지금 백신의 개발과 함께 접종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나오는 현상은 다시 재유행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치사율이나 아니면 또 어떤 그 사망률은 확연하게 두드러지게 하락했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걸린다고 하더라도 백신이 어느 정도 이어지게 되면 내가 그렇게 크게 사망할 것이라는 위험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일단 어떤 그 코로나19에 따라서 나오는 유행에 따른 분위기가 사회적 압박에 따른 분위기는 좀 더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지금 나오고 있는 변화가 그렇게 오래 갈 가능성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쪽도 보시면서 그럼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런 기회 때문에 경기 민감주가 낙폭이 커진다. 언젠가는 또 회복하겠죠. 네. 그런 관점 쪽에서는 이쪽도 한번 챙겨봐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이제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서 네. 이걸 신고하지 않고 그리고 검사받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알아서 전파가 좀 더 커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 많죠. 네, 그래서 이번에 진단키트들도 한번 다시 봐야 될까 싶은 게 실제로 검사를 받으러 가는 분들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워낙 전파력이 강하다 보니까 어제는 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 들렸던 분들은 다 받으세요. 이런 식으로 문자가 왔다고 해요. 네.
그래서 진단키트주가 같이 영향력은 나오는데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좀 더 작은 종목들이 강합니다. 대표적으로 바이오스마트 같은 경우 자회사 AMS 바이오라는 회사가 코로나19 응급용 진단키트 쪽에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는 관점 쪽에서 부각을 받는데 근데 그러면 실적이 좋아야 되겠죠. 안 좋습니다. 작년 실적은 변화가 그렇게 크게 안 나왔는데 일단 테마성 흐름들로 좀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한 단계 더 레벨업 되면은 파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그래도 이왕이면 실적 나오면서 변화를 이끈 관련된 진단키트 쪽이 더 낫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또 하나 시스웍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도 BBB랍니다. 네. 이 회사가 또 진단키트 만드는 회사인데 이 최대 주주로 이 회사를 인수를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모멘텀으로 우회 상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 때문에 또 강한데 마찬가지로 어떤 진단키트에 대한 실적과 관련된 변화는 제약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진단키트주들의 상승은 다소 제약적일 수 있다, 제한적일 수 있다. 네. 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재택주도 저희가 앞서 상황실에서 다뤄봤어요. YBM넷 이야기도 해봤는데 이 종목분들은 더 진단키트와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이야기하고 가셨거든요.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재택주에 대해서? 네, 초기에 그러니까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아직도 확정된 건 아니죠. 네. 그런 가능성과 함께 움직이게 되면은 또 재택근무부터 또 아이들도 다 이제 집에서 원격 교육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게 되면 또 다른 수혜는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오래 강하게 시세를 끌지는 않을 거라고는 생각 들고 있는데 트레이딩 기회는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과 관련된 변화를 확인된 종목으로 사자라고 하게 되면 알서포트나 ECS, 특히 ECS 같은 경우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주주 가치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 상당히 의미 있는 회사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와 함께 더존 비존 이런 회사들이죠. 네. 이런 쪽으로는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확진자 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변화는 또 빠르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나오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대응을 하느냐 아니면은 차라리 그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밀려서 어느 정도 피해를 봤던 종목들에 대한 변화를 챙기느냐라는 쪽은 선택의 문제겠지만 저라면 많이 빠지는 쪽으로 그래서 또 경기 민감주 쪽과 관련된 부분들의 매수 기회로 삼는 게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아, 이렇게 고민이 좀 커지니까 저도 사실 제 차례 되면 백신 맞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자녀 백신 알림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뜨면 바로 가서 백신 맞으려고요. 아직 그 나이 안 되시지 않으셨나요? 근데 그래도 자녀 백신은 맞을 수 있다고 그거는 하는데. 가능하죠. 네, 네. 그래서 알림이 뜨면 빠르게 제가 확인 누르고 가려고 했는데 네.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다 매진이에요. 네, 전달. 네. 네, 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4차 유행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뭐 진단키트, 원격의료, 재택근무 다 저희가 알고 있던 쪽이잖아요. 네. 이쪽 말고 좀 김민수 대표님이 이러한 흐름을 봐서 좀 투자해봐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야가 있다면요? 네,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요? 네, 기존의 3차 대유행 때도 같이 이어져서 나타났던 가장 큰 붐이 온라인 쪽이었었죠. 네. 온라인 쪽을 계속 개발하고 그에 따른 부분들을 확충시키겠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파생돼서 미국 기업들 쪽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성장을 보였다라고 하는 쪽은 클라우딩입니다. 네. 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아마존이 특히 이번에 아마존 차기 회장이 된 분이 클라우딩 쪽에서 강자이신 분이죠. 그쪽에서 유명하신 분인데 네. 이렇게 되다 보면은 클라우딩 쪽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크다라고 하게 되면 또 클라우딩 서비스와 관련돼서 가장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쪽도 메타버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가 되기 위해서 이제 네트워크나 그리고 또 AR, VR기를 통해서 또 클라우딩 서비스를 통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뭐 5G까지 연결되면 가장 좋겠죠. 네.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이쪽이 클라우딩 쪽을 계속 집중하면서 보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쪽, 인터넷 쪽을 꼽아주셨고요. 메타버스도 하나의 키워드로 꼽았는데 그럼 이런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드려야죠.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더존 비존도 여기 해당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수급들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NHN입니다. 이쪽도 네이버 카카오 원래 네이버 전신이 NHN에서 이제 분사가 되면서 네이버에서 분사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NHN과 관련된 모멘텀도 나도 지금 언택트주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데 좀 약간 뒤늦게 반응하는 경향들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KINX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는 이제 넷플릭스가 이제 SK 브로드밴드와 이제 망 관련된 쪽에서 넷플릭스가 졌죠. 그러면 이제 직접적으로 망을 관련된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다시 확충하는 모습들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인터넷 데이터 센터인 IDC 그리고 또 CDN이라고 그러죠. 컨텐츠 데이터 네트워크 이쪽 같은 경우도 같이 담당하고 있는 이 회사가 오히려 또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네. 거기다가 클라우딩 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까지 같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키워드가 이어졌을 때 나오는 대표적인 회사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주가는 많이 정체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실적도 성장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한 6만 8천 원대 초반 정도면 충분히 접근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8만 원대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 손절가는 6만 1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은 인터넷 온라인 쪽의 섹터를 공략해보자. 클라우드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네. 더존 비전도 있지만 KINX를 눈여겨보자. 이렇게 정리해봐도 될까요? NHN 빠졌습니다. NHN. 네. 이렇게 세 세 가지 종목입니다. 종목 한번 눈여겨보세요. 지금까지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